이것들아 김천고등학교나 뭐 그런 데도 있고 상산고등학교도 있고 좀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 학생들 그래도 그 안에서 전교권에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여학생인데 세마고 학생도 있는데 세마고 여학생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세마고도 이제 기수 자본고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은 학교에서 일부러 불을 딱 끈대. 한 10시쯤이면 불을 딱 끈대요. 10시쯤이면 불을 딱 끄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데, 근데 딱 두 곳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대요. 불이 켜져 있대요. 어디냐면 화장실은 위험하니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변기 뚜껑을 딱 닫아놓고 여기 위에다 책을 올려놓고 이 등불에 기대서 공부를 한다든가 여기에다가 여기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런데 거기도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대. 무슨 뭐 전설 같은 이야기 같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했던, 그래서 칸이 10칸이면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10등이 딱 자리를 잡고 있대. 그리고 여학생들.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뭐 오산에 있는 평범한 그런 기숙형 학교, 고등학교라고 해도 그 정도의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도 등하교가 가능하잖아요. 등하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유로움 속에는 자기절제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배 잘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지수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로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지수와 로그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단지 사용되는 위치와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봐봐. 우리가 2의 x제곱이 3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때 우리는 이 x를 지수라고 불러요.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지수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이 x를 구하지 못해.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로그 2의 3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수적 가치는 대략 1.5849 정도가 된다 라고 수학자들이 구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로그 값이라고 하는 건 다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로그 2의 3은 3이 되겠죠. 아니 결국은 로그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는 무리 지수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얘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궁금하겠죠. 자, 이 친구는 무리수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금방 알고 무리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 숫자하고 미수하고 요 진수하고 서로소인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서로소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한번 이것을 증명을 해봤어요. 야, 너 진짜 무리수냐? 하고 증명을 해봤어. 이때 증명 방법에는 무슨 방법을 쓰죠? 기류법이라는 방법을 쓰죠.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3은 무리수이다. 무리수이다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할 때 기류법을 쓰죠. 어떻게? 로그 2의 3이 유리수라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실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을 m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고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탄생 배경과 더불어서 그 위치적인 훈련을 해보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가고 어서 와
n분의 n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로그 2의 3이 여기로 들어갔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n분의 n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변에 m제곱을 해볼까요? 2의 n제곱은 3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와 3은 서로 섭니다. 다시 말해서 2의 n제곱 자연수 제곱을 하면은 얘는 짝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3의 n제곱 3은 홀수입니다. 거기에 자연수 제곱을 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뭐예요? 2의 n제곱은 짝수이고 3의 n제곱은 홀수이므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홀수와 짝수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mn이 유리수라는 사실이 잘못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지수값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탄생 배경을 갖다 좀 더 제안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할게요. 오늘 이제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얘들아, a의 x제곱을 b라고 했습니다. a의 x제곱을 b라고 할 때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요. 이 로그를 논할 때만큼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이 a가 반드시 양수이고 이 a가 반드시 1이 아니어야 해요. 이때만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쉽게 한번 보자. 1의 1제곱은 1이고요. 1의 100제곱도 1이고요. 1의 0제곱도 1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로그의 탄생 배경과 더불어서 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의 1. 요 100이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 1의 1. 요 0이라고 하는 것을 로그 1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수가 1인 경우에 한 가지 형태의 로그 값이 이 한 가지 형태의 로그 값이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 이러한 표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설령 이러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4분의 1을 로그 마이너스 2의 b라고 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것 자체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라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a가 양수이고 이 a가 1이 아닐 때만 로그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 봐봐, 감기 걸렸니? 됐어? 책을 펼쳐놓고 집중을 해야지. 그지? 자, 페이지 11조 보세요. 됐죠?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수라고 부릅니다. 미수.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즉 미수와 지수를 통칭해서 우리는 이 전체를 진수라고 부르죠. 근데 그 진수를 b라고 대응시켰으니까 b는 진수가 되겠습니다. 이미 미수가 양수로 한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 진수 b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입니다. 됐니? 자, 이러한 철저한 약속 속에서만 우리가 로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 이 x라는 친구야. 너는 로그 a의 b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똑같이 미수예요. 똑같은 a니까. 그래서 노그라는 기호를 만나게 되면 a는 양수, 이걸 미수라고 부릅니다. 이고 a는 1이 아니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라고 부르고요. 이 b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x의 값은 무엇이냐?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이해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잖아. 초등학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상상도 못 하다가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리고 대략 1.732라고 하는 것도 대략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지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됐죠? 자,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기호들에 대한 계산법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공부의 차이가 생겨요. 어떤 친구는 익숙해요. 여러분들 게임도 봐봐. 그 게임 매뉴얼대로 해서 특수 기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게임에서 승리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킬이 좀 약하거나 이러면 게임에서 질 겁니다. 그죠? 그런 원리가 같아요. 수학도.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 N, P, Q 등 얘가 2 이상 정수일 때 우리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치?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하는 것은 N 루트 A, B라고 써도 된다. 된단 말이야. 그죠? 두 번째 N 루트 B분의 N 루트 A라고 하는 것을 N 루트 B분의 A라고 써도 된다. 언제? 이 조건을 만들 거예요.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M 루트 N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MN 루트 A라고 써도 된다.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MP 루트 A의 MP 이렇게 되었을 때 이 P를 갖다가 살짝 지우면서 약분하면서 이것을 N 루트 A의 N 이렇게 써도 되더란 얘기. 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N 루트 A의 N 이것은 N 루트 A의 N 이렇게 써도 되더란 얘기. 언제가 중요한 거야? AB가 양수일 때. 알겠니? AB가 양수일 때, MNPQ가 2 이상 정수일 때.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M 루트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분의 N이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계산 성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탄생한 노그도 그들만의 계산 성질이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살짝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보자. 자, 노그의 계산 성질이야. 그치? 노그의 계산 성질입니다. 자, 먼저 X,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고 B가 양수이고 B가 1이 아니고 그리고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실수 M, N, P, Q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 봤습니다. 얘들아 항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사실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어. 그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도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시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A의 X제곱이 B입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라고 하는 것을 로그 A의 B로 쓰고 싶다면요. 쓰려고 한다면 알겠니? 죽었다 깨어나도 이 A는 양수이고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B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양수여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X를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루는 모든 값이 로그 값이 실수인 경우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0제곱이 무엇입니까? 1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 A는 내가 양수이고 1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0을 로그 A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미수 A가 양수이고 1만 아닌 경우에 진수가 1이면 그 로그 값은 항상 0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A의 1제곱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그 로그 값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질은 여러분들이 로그 A의 1은 0이며 로그 A의 A는 1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항상 로그 A의 XY로 쓸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실수값이고 얘가 실수값인데 그들을 더했더니 똑같은 로그 A에 대해서 그 진수의 XY에 곱으로 표현한 이 로그 값과 같아진다는 원리예요. 아, 저게 진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걸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2의 4승이 16이다. 초등학교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원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딸은 옛날에 한참 2, 4, 8인데 왜 16이라고 자꾸 쓰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죠? 됐어요? 아이고 이거 자꾸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물 한 잔 마실래? 학생이라서 커피 마시라고 할 수는 없고 아침은 먹고 왔니? 괜찮아? 어떡하지? 잠시만.
아직은 적용하지 않아서 친구는 못 시키고 하나 마셔. 자, 다른 친구 졸린 학생 있으면 한 명 더 있으니까 더 마셔. 알겠지? 다 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사다 놓은 게 없네. 미안해. 이걸 더 내 집 갔다 올 수 없잖아. 그지? 자, 봅시다. 됐죠? 자, 얘들아, 자, 잘 봐봐. 우리가 반드시 이런 기호를 쓸 때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식에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로그 a의 x라는 놈을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죠? 그럼 우리는 과연 로그 a의 x,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요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a의 n제곱은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a의 n제곱은 y라고 표현할 텐데 여기 보면 x, y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변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xy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n 플러스 n의 관점에서 본다면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xy는 n 플러스 n으로 표현해도 되는구나. 로그 a의 xy는 n 플러스 n으로 표현해도 되구나. 로그 a의 x가 m, n이 로그 a의 y. 그래서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라고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이걸 증명은 많은 학교에서 요새는 시험이 어렵게 안 나와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증명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해요? 별거 없어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자, x가 앞에 있고 y가 뒤에 있습니다. 뺄셈이죠? 그러면 더하기를 곱셈으로 썼다면 뺄셈은 나눗셈으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로그 a의 y분의 x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a의 m제곱을 x라고 놓고 a의 n제곱을 y라고 놓았을 때 이번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즉 x 나누기 y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수들끼리 빼는 것이죠. 이것은 y분의 x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m-n이라고 하는 것을 로그 a의 y분의 x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럼 로그 a의 y분의 x는 결국 m-n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결과적으로 로그 a의 x 로그 a의 y라고 써도 무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로그 a의 x의 n제곱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적당한 실수, 그냥 실수일 수 있는데요. 그죠? 이랬을 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살짝 지어놓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 아니, 여기 있는 n이 왜 갑자기 로그 앞으로 갔을까? 궁금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로그 a의 x의 n제곱을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니?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x의 n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 a만을 남겨놓고 한번 볼까요? a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n분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거꾸로 보냈습니다. sorry, I am sorry. 자, 이 녀석을 무엇이야? 거꾸로 보냈네. 이쪽으로 a의 n분의 m승을 바로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n분의 m제곱은 log a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n의 log a의 x가 되겠죠. m이 뭐였더라? 이 친구였죠. 됐죠? 그러니까 log a의 x의 n제곱은 n의 log a의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믿고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log a의 m제곱에 x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n분의 미수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log a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하세요. 만약에 m이 0이어 버리면 이 전체가 1이 돼 버리겠죠. 그죠? 미수가 1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미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1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m이 죽었다 깨어나도 0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 서술형 쓸 때 저런 게 빠져버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또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 친구는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번째를 증명하고 이걸 증명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6번째를 한번 보시면요. log c의 a에 log c의 b라는 게 있어요. log 값의 나눗셈인데 분자의 미수와 분모의 미수가 서로 같은 log 값의 나눗셈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log a의 b라고 간추려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반대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위에서 내가 C를 정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가 양수이고 C가 1이 아닙니다를 우리가 표기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해요? 항상 어떤 문자를 쓸 때는 그 문자의 변형을 혹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지. 자, 잘 봐봐. 우리는 log a의 b라고 하는 것을 m이라고 놓아봅시다. 그러면 b는 a의 m제곱입니다. 얘들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양변에 어떤 짓을 해도 그 등호가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변에 c의 b, log c의 a의 m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 m은 네 번째에서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된 성질이죠. 그래서 m log c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log c의 a에 log c의 b라고 하는 것은 m이 되는데 m이 애초에 무엇이었습니까? log a의 b가 돼버리는 것이죠.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걸 믿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사용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째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og a의 m제곱에 그 다음에 x의 n제곱인데요. 이것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log c의 a의 m제곱에 log c의 x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성질을 각각 적용합니다. 그러면 m의 log c의 a, n의 log c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log c의 a에 log c의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를 다시 적용을 해주시면 n분의 n에 log a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5번째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식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노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과 노그 B의 A의 곱은 항상 1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노그 B의 A라는 것을 구하고 싶으면 노그 A B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6번의 식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죠. 자, 노그 A의 B 곱하기 노그 B의 A라고 하는 친구는 노그 C의 A의 노그 C의 B, 노그 C의 B의 노그 C의 A. 노그 값은 모두 실수 값이라고 했어요. 실수니까 지워지겠죠. 숫자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그 A의 X를 T라고 놓는다면 노그 X의 A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노그 A의 B 곱하기 노그 B의 C 곱하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이 구조를 잘 보시면 A의 B로 갔다가 B, C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노그 A의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뭐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노그 A의 B 곱하기 노그 B의 C 곱하기 노그 C의 D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그럼 얘가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줄여서 이것은 노그 A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증명 과정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노그 A의 B, 노그 B의 C라고 하는 것은 노그 D의 A, 노그 D의 B, 노그 D의 B, 노그 D의 C. 됐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얘는 노그 D의 A에 노그 D의 C. 그럼 미수가 같으니까 노그 A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A의 노그 A의 B는 그냥 B다. 미수와 지수의 노그 값이 들어갔는데 지수의 노그 값의 미수가 같으면 진수가 그대로 답이다. 알겠니? 아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A의 X제곱이 B라고 했을 때 이 X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X는 노그 A의 B라는 해를 구하죠. 이게 해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죠. 이것이 거꾸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A의 노그 A의 B는 그냥 B가 되는 게 옳은 표현인 것이죠.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0번째. 자, 노그 A의 노그 B의 C라고 하는 녀석은 C의 로그 B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미수와 노그 값에 지수 자리에 노그 값이 지수로 들어가 있을 때 그 노그 값의 진수와 미수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된다. 와, 희한하죠? 아니 희한해요. 그죠? 해도 된단 말이야. 자, 저러한 계산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A의 노그 B의 C라고 하는 것을 M으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것을 양변에 노그를 좀 취해 줄게요. 노그 B의 M이라고 하는 것은 노그 B의 A에 노그 B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뭔 짓을 해도 등호는 성립한다. 그죠? 자, 여기 잘 봐. 이 친구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 네 번째 성질에 근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아하, 그래? 그러면 노그 B의 C에 노그 B의 A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노그 값은 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수라고 했습니다. 언제? 미수가 양수이고 1이 아닐 때, 진수가 양수일 때 실수. 실수 A, B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다라는 교환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있던 게 내려갈 수 있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 주시면 노그 B의 C의 노그 B의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쳐다볼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죠. 그러면 M이라는 친구가 요 놈이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M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친구였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이 C의 로그 B의 A인데 이 M 대신에 원래 상태 A의 로그 B의 C를 대입하시면 로그 C의 C의 로그 B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10가지의 계산 성질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익숙한 거야. 됐지? 익숙해. 자, 이것들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숫자들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이 숫자들에 대해서 감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대학에 가서 웬만한 책자들을 보시면 설령 계산기와 컴퓨터가 있어도 수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계산기나 이런 것들은 계산의 결과만 보여주지 과정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또 더 공부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계산법을 좀 배워봤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페이지 12쪽을 봐주세요. 페이지 12쪽에 14번은 아까 증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좋습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16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페이지 12쪽에 16번을 한번 같이 보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로그 a-2 a-2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가 정의 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만 알면 돼요. 노그 값이 정의 된다라는 말은 노그 값이 실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노그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첫 번째 미수의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a-2가 양수이고 a-2가 1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3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고 a는 3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수 조건이죠. 진수 조건입니다.
자, 요 문장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진수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양수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부등식이 절대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 위에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판별식 b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8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8 사이에 있습니다. 됐죠? 근데 앞서서 a는 2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고 3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섞어보면 2보다는 커야 하고 3은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정수 A를 구하라 이랬으니 정수 A는 오로지 4, 5, 6, 7 이렇게 우리가 4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9와 14 그러면 그 합은 22가 되겠죠. 합은 22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로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로그 3에 그죠? 그 다음에 로그 4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훈련을 해보자. 자, 이 조건은 대충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노그를 쓴다는 것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EX는 해놓고 노그라는 기호를 쓰고 미수는 밑으로 갑니다. 밑은 여기쯤 씁니다. 진수는 여기로 씁니다. 그래서 노그 A의 B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10의 X제곱을 우리가 B라고 쓸 때 이 미수가 10인 경우에 대해서 미수가 10인 경우에서 로그 10의 B라고 쓸 수도 있고 이것을 그냥 로그 B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요 1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0은 생략 가능. 이건 뭐야? 약속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속을 했어. 10만 생략하자. 우리가 이거 기억나죠? x의 제곱이 3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그러다가 뻔한 것들이니까 생략하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쓰자. 2를 생략하자 한 것처럼 10은 생략하자. 왜?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름 지어서 상용,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그 해서 상용 노그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얘도 그냥 이 제곱근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줄여서 제곱근 이렇게 쓰죠. 제곱이란 말이 2배라는 말이니까 이해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봐. 이게 거꾸로 가야 돼. 그럼 얘는 지수값이에요. 얘는 미수고요. 그러면 2의 0제곱은 노그 3의 노그 4의 n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의 0제곱은 1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얘가 미수 지수죠. 이 3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은 노그 4의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4의 3승은 n 6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로그 계산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는 페이지 13쪽에 2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21번. 자, 내가 추천하는 문제들은 학교 내신에 적어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또 내가 풀어주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으니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운 걸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산해봐라. 계산 안 해보면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알겠니? 얘들아, 어떤 애가 내가 늘상 얘기했잖아. 시험 봤는데 100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꼬리표가 나왔어. 92점 아니 99.8 0.2점이 깎였어요. 0.2점. 얘는 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아유 아까워 이렇게 얘기해. 아까워. 그죠? 근데 100점이 이 위로 몇 명이 있으면 얘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 100점이 아니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냥 90점만 넘으면 웬만한데 그냥 원서 써서 웬만하면은 그 고등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학은요, 이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예요. 내가 99.8을 받았어도 내 위에 100점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늘상 100점 맞던 학생이 어느 날 99.8점을 받았는데 전교 13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100점이 12명이 있었던가? 알겠니?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 때문에 약간 조건을 좀 이렇게 좀 대충 썼어. 많이 감점을 하신 건 아니지. 학교 선생님이 이제 또 웬만큼 얘기를 봐주셨어. 그렇지만 100점이 위로 12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2등급이에요. 13등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교권을 유지하던 친구가 13등으로 떨어져서 2등급을 딱 찍는 순간 이 친구는 서울대 그 추천서에서 멀어집니다. 알겠니? 물론 다른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정시를 봐도 아니면 또 다른 스펙을 갖춰서 서울대에 갈 기회가 있겠지만 내신 성적만 갖고는 어려워요. 0.2점 때문에 인생에서 좀 많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알겠니?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96.2가 나왔어요. 96점이. 3.8점이 감점되었어요. 이건 하나 명확하게 틀렸어요. 명확하게 틀렸는데 몇 번을 틀렸냐면 1번을 틀렸어요. 이 학생은 시험 문제를 막 풀고도 시험을 보고 시간이 남아서 2번이나 검사를 했대요. 근데 1번이 틀린 게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1번을 틀릴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알겠니? 이 친구도 96.2점이니까요. 전교 한 21등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다행히 우리가 중간과 기말고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말고사 때 역시 100점 맞아서 어쨌든 1등급에 들어갔고 이 친구도 기말고사 때 100점 맞아서 1등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죠. 얼마나 그 3개월 동안 고통스럽겠니? 생각해봐. 맨날 1등급 전교권 받다가 한 번의 실수로 2등급이 지금 찍히게 생긴 거야.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난 처음부터 3등급인데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요. 왜? 더 이상 내려갈 곳보단 올라갈 곳밖에 없잖아. 근데 이미 꼭대기에 와 있는 친구들은요,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하겠죠? 그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더 살벌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나? 그죠?
자, 봅시다. 우리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여러분들 충실하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쉬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1번. 20-21번. 20-21번.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쵸? 내가 안 해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로그 10의 small a. 그쵸? 로그 10의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노그의 성질 중 몇 번째가 생각이 나야 될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기억을 했을까? 여러분이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C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네모를 쳐볼까요? B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삼각형을 쳐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로그 A에 바로 로그 10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니? 그래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냐면 2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큽니다. 이때 A에 로그 A에 그 다음에 B에 그 다음에 로그 B에 그 다음에 로그 B에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해봤던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성질을 딱 가지고 이 친구가 같으니까 A에 로그 A에 가로 열고 로그 B에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9번째 성질에 이런 게 있었죠? 로그 A에 B라고 하는 것은 B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으니까 이 녀석의 결과값은 로그 B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해요? 자, 이 복잡한 식을 줄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간단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페이지 14쪽에 21-5번, 6번, 7번, 8번을 연속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운 걸 갖고 연습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쭉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입시다. 자, 쉬운 것도 좀 연습을 해봐야죠. 자, 페이지 14쪽에 21번에 자, 5번. 자, 미수가 5인 상태에서 이 로그 5의 4 더하기 4 로그 5의 3 됐습니까? 빼기 3 로그 5의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 녀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랬을 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지수만 우리 따로 떼서 생각을 하자. 자, 준식이는 자, 이런 거야. 어디 눈이 먼저 가야 되냐면 미수에 눈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미수가 다 5네. 그런데 얘네들 로그값 앞에 붙어있는 이런 숫자들 좀 미워. 이게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됐습니까? 올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로그 5에 자, 그러면서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4가 2의 제곱으로 보여야 되겠죠? 뭐 소인수분해 이런 거 설명해야 될 건 아니죠.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자, 얘가 2의 2제곱에 얘가 올라가서 2의 4제곱 됐어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3의 4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이너스 로그 5에
자, 얘는 2의 3제곱, 3의 3제곱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노그 값의 뺄셈은 5에 2의 3제곱, 3의 3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노그 5에 지우고 이러니까 6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죠. 이해해요? 그러면 주어진 준식이는 5에 노그 5에 6이 되어서 6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해요? 자, 노그의 계산 성질들이 익숙하게 되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노그 2에 1-2분의 1 더하기 노그 2에 1-3분의 1 더하기 노그 2에 1-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중간 생략 노그 2에 1-32분의 1 물론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왜 4분의 1까지 쓰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수열에서 규칙성 미뤄 짐작한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수열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노그 2에 2분의 1 됐습니까? 자,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분의 2.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4분의 3. 자,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2분의 3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규칙에 근거하자면 이 친구는 이렇게 지어서 버릴 것이다. 됐죠? 그러면 얘는 노그 2에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노그 2에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노그 루트 1.2 노그 루트 27 노그 8 그 다음에 노그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감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숫자 감. 자, 숫자 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27이라든지 8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트 1000이라든지 하는 이 숫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제곱수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잘 봐. 노그 루트 1.2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노그 루트 3의 3제곱 얘는 2의 3제곱 얘는 노그 루트 10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3이 앞으로 3이 앞으로 3이 앞으로 그래서 3이 앞으로 가고 노그 루트 1.2에 자, 이 녀석은 노그 루트 3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3에 노그 자, 이 녀석은 노그 루트 1.2에 요거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12 루트 12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루트 1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얘는 노그 루트 1.2 위아래가 똑같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8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14쪽에 21-8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노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이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로그 10의 x는 우리가 줄여서 x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였다는 것은 10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5라는 녀석은요. 로그 10이 되겠고요. 여기 10이 생략됐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게요. 로그 2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로그 5로 표현할 수 있고 로그 5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용 로그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알고 있어야지 계산이 쉽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로그 2를 x라고 놓고요. 로그 5를 y라고 놓고 x 더하기 y가 1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x 더하기 y가 1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자, 줄여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 플러스 y가 1이 돼버리니까 1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가 1이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y분의 마이너스 3xy고 xy가 0이 아니니까 약분되어서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노브의 계산 성질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15쪽에 22-4번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쪽에 22-4번. 쪽에 22-4. 자, 로그 1-3분의 1의 값이 스몰 a로 표기가 되었대요. 그리고 로그 1-9분의 1의 값이 스몰 b로 표현이 되었대요. 이때 로그 1-81분의 1의 값을 갖다가 ab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로 표현해 보세요.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 녀석을 표현하면 되는데 딱 보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1-9분의 플러스 9분의 1에 1-9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 9분의 10 더하기 로그 1-9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해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얘는 b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정리해 보는데요. 이 친구를 잘 보시면은 이 친구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로그 3분의 2를 스몰 a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로그 3분의 2를 스몰 a로 표현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이 녀석 로그 3의 2제곱에 자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거 다시 이 녀석은 로그 자 10 빼기 로그 3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녀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뭐지? 이 녀석은 10이니까 1 마이너스 2 로그 3 플러스 스몰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로그 3의 값을 모르겠어요. 그죠? 로그 3의 값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듯이 로그 값에도 기본 값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라고 하는 것을 2의 세제곱, 3의 1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을 스몰 a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녀석은 사실 로그 9분의 8, 즉 로그 3의 2제곱에 2의 3제곱 해서 3 로그 2 빼기 2 로그 3 해가지고 스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근데 내가 필요했던 것은 로그 3의 값이 필요한 것이죠. 로그 3의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로그 2의 값을 없애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의 로그 2에 3 로그 3을 3a로 표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3은 스몰 b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3 얘는 로그 3 이렇게 나오겠고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로그 3이라고 하는 것은 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1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래서 이 녀석은 정리하시면은 1 마이너스 2b 플러스 6a 플러스 b 됐죠? 그래서 6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렇게 출발을 안 해도 돼요. 원래 이렇게 출발을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가 여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은 일종의 실수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수 값은 크기 대소 양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 대소 양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A라는 친구가 로그 2분의 1에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친구는 로그 2분의 1에 2 이렇게 되어 있죠. C라는 친구는 로그 2에 3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이런 상식이 필요해요. 자, 잘 봐봐. 2의 1승은 2입니다.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8이 되고요. 그럼 거꾸로 1은 로그 2의 2입니다. 2는 로그 2의 4입니다. 3은 로그 2의 8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미수가 같은 숫자들은요. 미수가 같은 숫자들은 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체의 값이 커집니다. 이해하심? 그런데 말이죠.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2제곱은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이고요. 2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의 8분의 1이죠.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 경우에는 미수가 다 같은데 이 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로그의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둘을 구별을 하죠.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로그 A의 X에 있어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이면 일때 X1보다 X2이면 로그 A의 X1보다 로그 A의 X2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X1, X2에 대하여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가 성립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들을 계산할 때 미수가 제각각입니다.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들을 좀 고쳐줍시다. 2의 마이너스 1승에 3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에 그냥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자, 요건 그냥 내리지 말고 3의 2분의 1 그대로 놓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 녀석은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2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다시 넣어버리면 이 녀석은 2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마이너스 얘한테 줘버리면 로그 2에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요, 이 친구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이 친구는 무엇이죠? 바로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좀 더 크죠. 됐어요? 오케이? 자, 물론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C가 가장 큰 놈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중간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가장 작은 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 A, B 순서대로 대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만 풀고 잠깐 휴식한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제 로그라는 기호와 더불어서 특수 기호가 함께 쓰이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로그는 얘들아 무리수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로그가 대부분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략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까지는 알 수 있을까요?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다. 로그 2의 2는 1이 될 거고요. 로그 2의 4는 2의 2의 2제곱이고 2의 로그 2의 2니까는 2가 된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은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것이다. 절대 2는 넘지 못할 거고 1보다는 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확신하죠? 그죠? 옛날 사람들, 계산기가 없었던 아주 옛날 사람들은요, 계산기가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몰라서 대략 1.xx 이랬어. 근데 1.x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녀석의 값어치, 로그 2의 3의 가장 적절한 정해진 값어치, 그냥 1 이렇게 쓰자 라고 해서 수학자 가우스가 이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우스의 기호라고 해요. 가우스의 기호는 어정쩡한 무리수의 정수 부분만 골라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우스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쵸? 가우스 x 뭐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서 한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3가지만 적어드릴 테니까 외우고 살아라.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계산법을 알아야 될 거야. 가우스 2.5는 2라고 쓰면 되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고요. 가우스 2는 그냥 2라고 쓰면 되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2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우스 x를 우리가 n이라고 하자. 이때 n은 정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이 x는 항상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x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알파를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자, 다시 n 대신에 우리가 가우스 x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x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알파. 항상 가우스가 붙지 않은 놈에서 가우스가 붙은 놈을 빼주면 그 친구는 항상 0과 1 사이에 값만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n 대신에 가우스 x를 넣어주세요. 가우스 x가, 즉 가우스가 붙은 놈은 가우스가 붙지 않은 놈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이쪽에 붙일 수도 있죠.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결론 무엇이죠? 요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정리해 보시면 x-1보다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 정도는. 알겠어요? 이런 정도는 알고 사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들.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알아. 알아라. 그래서 뭐 저기까지는 아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할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정도 알고 살아라. 그치? 그래서 뭐 쉬운 거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18쪽에 27번 18쪽에 27번 자, 18쪽에 27번 자, 18쪽에 27번
1번 가우스 로그 5의 x가 3으로 알려져 있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어. 이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5의 x가 4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3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로그 5의 5. 자, 로그 5의 5는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로그 5의 x, 로그 4의 로그 5의 5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3이 여기로 기어 올라갈 수 있죠? 아까 로그의 계산 성질 네 번째 이 4가 여기로 기어 올라갈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5의 3제곱 로그 5의 x는 로그 5의 4제곱 그러면 로그 5의 125 로그 x 5의 x는 로그 5의 625 그럼 얘들아 우리가 x라는 친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125보다는 크거나 같고 625보다 작은데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인데 등호가 한쪽에 붙고 한쪽에 빠져있으면 그냥 경계값을 뺀다라고 했죠? 이 자연수 x의 개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여기서 이거 빼니까 500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해요? 어렵지 않죠? 그렇지? 자 이번에는 27번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다시 2번 자 가우스 로그 2의 23 가우스 로그 2의 23이라는 녀석의 값을 x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로그 3의 141의 소수 첫 자리 이하를 반올림 첫 자리 이하를 반올림 한 수를 한 값을 y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친구는 가우스가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23에 가까운 2의 제곱수를 생각해 봅시다. 로그 2의 4제곱 16이죠? 로그 2의 23 됐죠? 로그 2의 5제곱 32지요? 충분히 성립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4라고 부르고요. 로그 2의 23 얘를 5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4. 얼마일 테니까 가우스 로그 2의 23이라고 하는 것은 4가 될 것이고 이게 x의 값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로그 3의 141의 소수 첫 자리 이하 반올림 반올림이라는 것은 2분의 1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1에 가까운 3의 제곱수 그죠? 로그 3의 4승 81 로그 3의 141 로그 3의 5승 243 그럼 81 하니까 얘가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로그 3의 141 자 얘가 5 그러면 이 친구가 4. 얼마인 건 알겠어요.
4점 얼마 얼마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가 4.5보다 큰지 4.5보다 작은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더해 볼게요. 3의 4승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것과 로그 3의 141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되니? 아하.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3의 4승에 로그 3의 2분의 1이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로그 3의 81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81 루트 3이 큰지 141이 큰지.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죠? 그러면 81의 루트 3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81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는 그지? 얘는 어떻게 돼? 81 곱하기 81 곱하기 3 그지? 그럼 81 곱하기 81 81 곱하기 81 그러면 얘는 81에다가 18은 8 88이 64 그러면 얘는 1 6 하나 올라가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3 얘는 3 6 18 35 16 그 다음에 36 19 그래서 얼마냐? 19,683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141 간다. 141의 제곱. 그죠? 그럼 141 곱하기 141. 그럼 141. 4, 1은 4. 4, 4, 16. 1, 4는 4. 그래서 5.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41. 그러니까 19,881. 이렇게 나오겠죠. 고로 이 친구가 조금 더 크죠? 이 4.5를 넘지요. 4.5를 넘으니까 이 녀석의 반올림의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5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로그 3의 141의 반올림 값은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y가 되겠죠. 얘들아, 지금 보여주는 계산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상용로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없었던 그 옛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암흑의 세계. 그지? 그래서 4의 제곱, 5의 제곱. 그래서 얘는 4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추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추론에 관한 문제 한번 보자. 29번. 자, 페이지 19쪽에 2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x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가우스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가우스 로그 2의 x라는 녀석이 가우스 10 플러스 로그 4의 x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들의 모든 x 값들의 곱을 우리가 p라고 하자. 이때 로그 2의 p의 값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내가 가우스의 성질을 쭉 적어줬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가우스가 붙은 놈은 가우스가 붙지 않은 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세 번째에 적어드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n 플러스 x라고 하는 녀석은 n 플러스 가우스 x라고 쓸 수 있다. 여기에서 n이
m은 정수.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봐봐. 이상한데? 가우스가 붙은 녀석이 가우스가 붙지 않는 보다 크거나 같다. 클 수는 없어요. 클 수 없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로그 2의 x가 정수다 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으니까? 같을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 2의 x를 라지 n, 라지 n은 정수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래서 x라는 친구는 2의 라지 n제곱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정수의 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로그 2의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럼 얘는 두 번째에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체를 우리가 n으로 놓았으니 라지 n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친구는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녀석은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됐죠? 이 녀석은 10 플러스 얘는 이거 뭐야 소리 암산을 해버렸어요. 자, 2분의 1의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써주시면 얘는 10에 바로 2분의 라지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2분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라지 n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k꼴 k는 역시 정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좌변의 2k 자, 여기야 10 들어갔고요. 가우스 2분의 2k 그러면 지워지고요. 얘는 10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값은 10이 나오겠죠. 이해하신? 그러면 라지 n의 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0이 나오겠죠. 라지 n의 값이 20이 나오니까 x는 2의 20제곱이 나오겠죠. 이해해요? 따라오니? 자, 라지 n이라는 녀석이 2k 플러스 1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라지 n 대신에 2k 플러스 1이라고 넣어주시고 여기 10 더하기 2의 2k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10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0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리하시면 k는 9가 나오겠죠. k가 9니까 라지 n은 19가 나오겠죠. 그러면 x는 2의 19제곱이 나오겠죠. 이해해요? 자, 그러면 x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값들의 값들의 곱은 즉 p라고 하는 것은 얘랑 곱하니까 2의 39승이 나오겠죠.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2의 p는 39 그렇죠? 그래서 참 쉽구나 39 그렇죠? 자, 이렇게도 활용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배우고요. 우리가 이제 잠깐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쪽 로그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출제하셨는지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도록 하시죠.